나만의 전략을 짜내고 여권도 준비하고 이제 면접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하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. 바로 기업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 겁니다.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거는 바로 기업에 대한 이해도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은데요. 단순히 초록창 검색 하나로 자료사를 끝내지 마시고 경제신문도 좀 읽고 업종의 이슈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해당 분야의 업종지도 읽어보고 전자공시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서 사업 현황도 좀 꼼꼼하게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 기술 기반 회사의 면접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,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이나 시장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좀 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. 어려운 용어가 나오게 되면 쉽사리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, 본인이 포기하게 되면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고 도와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갈 때까지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자세도 새로운 기회자의 행운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특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일 경우에는 그 기술에 대해 다른 지원자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고, 그런 부분들이 좀 면접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, 저 친구 참 준비가 잘 됐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저는 좀 직무 맞춤형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연결해서 면접관에게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떤 면접관이 지원자를 안 좋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저의 경험을 또 빗대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,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항상 시장 조사와 함께 좀 필살기, 나만의 필살기를 항상 들고 가려고 노력했습니다. 예를 들면 홈페이지와 일단 신문기사를 통해서 회사를 이해하는 건 좀 기본이고, 직접 현장도 방문하고 업종 관련된 이슈도 체크하면서 이 기업의 문제점, 이 기업에서 어떤 것을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게 저만의 좀 필살기였던 것 같습니다. 또 기본적으로 수합 분석 같은 것도 좀 하셔서 기업의 강약점, 그 다음에 외부적인 기회나 위협 요인에 대한 파악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역시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사전 작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건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. 이 기업과 내가 잘 맞을지에 대한 판단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. 사실 직접 일을 해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. 때문에 여검을 통한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, 기업의 문화나 분위기, 연봉이나 성과급 구조도 필히 좀 따져봐서 그나마 그 정도까지가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만약 이런 부분을 너무 내가 소홀히 하게 되면은 합격은 해서 너무나 기뻤지만 생각보다 빠른 퇴사나 이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.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아주 잘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.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추세를 따르는 것보다는 돈이나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10년이 지났었을 때 좀 성장할 수 있는 일인지, 10년을 하더라도 좀 질리지 않고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인지, 사실은 이걸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 주변을 또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이건 추세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, 비교적 그 일에 뭔가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에 이렇게 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또 보게 되면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지 않나. 그래서 직무를 좀 선택한다고 하게 되면은 좀 직무를 본인들이 스스로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, 그리고 무엇보다 조사를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장 가슴이 아프면서도 좀 기억에 남았던 기억이 좀 있는데, 한 번은 좀 취업에 실패해서 막 죽고 싶다라면서 되게 격한 메일이 저한테 한번 왔던 기억이 좀 나는데, 메일의 요지를 좀 봤더니 토익 점수가 높아야만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냥 친구한테 단순하게 흘러 지나가듯이 들었는데,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결론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, 이 친구가. 그래서 결국 취업이 본인이 불가능하고 나는 이제 무능한 사람이고 가족에게도 피해를 끼친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저한테 메일을 좀 보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메일을 너무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 진짜 무슨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? 라는 어떤 생각으로 바로 연락을 했고, 당장 만나자, 혹시라도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도 조금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좀 있고요.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부터 좀 제가 이 친구한테 좀 특별히 더 많이 알려주고, 또 그렇게 적응해 나가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도와줬던 경험이 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
그래서 지금도 잘못된 정보와 방법으로 고통받는 취준생이 굉장히 사실은 많은데요.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꼭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현명하게 좀 극복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면접은 인생의 수많은 여정 중 하나이지 인생의 어떤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때에 따라서는 가장 가고 싶었던 회사에 떨어지는 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자 행운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시간은 좀 흘러가고요. 지금 나보다 더 빨리 그리고 좋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없이 부러울 수도 있고 나중에 지나 생각해보면 굉장히 더덥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. 면접의 성패가 아닌 내 실력 향상에 좀 더 집중한다면 기회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